안녕하십니까, 오영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성공적인 삶과 경영을 위한 변화와 혁신의 길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시동을 걸어야 되고,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마음이 먼저 변해야 된다. 그 마음을 변하기 위해서 6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변하기 위한 수단들을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혁신의 그 토대 위에서 혁신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해야 되느냐 하는 이 혁신의 실행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은 계획들은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계획을 위한 계획, 또 국회 같은 데는 한건주의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은 아마 계획들이 우리나라 넘쳐납니다. 한번 여러분 정부가 만들었던 정부 부처 계획을 한 10년 것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모아서. 예를 들어서 다 부처의 문제를 지적하는 건 아니지만 복지부가 만들었던 업무 계획을 10년 것을 모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모은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복지 국가가 이미 됐어야만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우리 중소기업청이 우리나라가 만드는 중소기업 정책만 모아놓으면 세계에서 최고의 중소기업,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이 넘쳐나는 나라가 됐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럴까요? 계획은 잘 만드는데 그것을 실행에는 관심이 없거나 실행을 어떻게 했느냐를 아무도 관심을 갖고 확인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각 부처는 화려한 미사여구, 화려한 말들, 멋진 청사진을 그리는 데만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실행돼야 되며 그걸 실행을 위해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고 연말에 가서 그 사업들은 과연 당초에 생각한 대로 얼마만큼 몇 %의 성과를 만들어냈느냐를 확인하고 담당자가 확인하고 부처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부 전체가 평가하고 그리고 국민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드는 데는 다 열심히 하는데 그 결과에는 아무도 챙겨지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실행을 하지 않는 그리고 변화와 혁신이 지속되지 않는 원인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실행을 전제로 한 계획, 그 계획이 만들어졌으면 일정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 결과가 과연 당초 계획대로 됐느냐, 그 결과는 과연 국민들이 또는 고객이 또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됐느냐를 확인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계획을 함부로 만들지 않고 한번 만들어진 계획은 반드시 실행하는 그런 관행이 정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혁신의 실행을 위해서 과연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좌표의 설정입니다. 여러분 항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좌표 아닙니까? 태평양 한가운데 어느 섬에 가는데 어떻게 막 어떤 목적의 없이 배를 몰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항해사가 바로 선장과 항해사가 가고자 하는 좌표를 찍고 그 좌표를 향해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오차 없이 그리고 암초에 걸리지 않고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해서 풍랑을 만나지 않고 목적지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영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경영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정하고 그걸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개인으로 따지면은 꿈이죠, 꿈. 기업으로 따지면 우리가 그 좌표는 비전이고 또 개인으로 따지면 꿈입니다. 여러분,
비전과 꿈 그리고 목표는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물론 거의 같은 방향에 있는 같은 성격입니다. 그러나 비전과 꿈은 목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목표는 뭔가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지점을 어떤 숫자를 어떻게 달성할 거냐 하는 목표점입니다. 구체적인 지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전과 꿈은 그 목표 지점에 그 부분에 갔을 때의 모습을 가장 화려한 모습을 그려보는 거죠. 그것이 비전과 꿈입니다. 그래서 비전과 꿈은 반드시 그대로 실현되는 건 아닙니다. 그 모습으로 그려가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계속 지향해 가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비전과 꿈이 있기 때문에 결국 꿈은 그 꿈을 그리기 위해서 목표를 만들게 되고 목표가 있게 되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정을 갖게 되고 열정을 갖게 되면 바로 꿈을 실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 또 기업이 잘 안 된 사람들은 뭐라고 하나요? 비전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개인으로 따지면 꿈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살아있는 사람을 얘기할 때 희망이 있는 사람을 얘기할 때 꿈이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강에 떠내려가는 나무 토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꿈이 있습니까? 물이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이 꿈이 없이 학교에서 공부하니까 공부하고 취직하니까 취직하고 결혼하니까 결혼하고 그러고 살아간다. 꿈이 없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일상생활을 할 때 어디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한강에 나무 토막이 물이 흐르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러나 한강을 건너면서 내가 한강에서 건너에 어느 지점을 건너야 되겠다. 거기를 물을 거스릴 때는 거스리고 내려갈 때는 따라 내려가고 그러면서 역행을 하면서도 가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꿈이 있는 그리고 목표가 있는 비전이 있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 중요한 것이 좌표의 설정입니다. 그래서 좌표의 설정은 우리 대개 비전을 만든다, 목표를 만든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업들이 대개 만드는 데 보면은 전문 기관한테 맡겨서 비전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뚝딱뚝딱 만들어서 책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다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비전이 그렇게 만들어진 비전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를 통해서 비전의 모습을 그리는 것은 우리의 생각한 것을 전문가의 표현을 통해서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만 비전의 뜻을 그리고 거기에 함축되어야 되는 목표와 내용을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 비전이라는 건 뭔가요? 모든 사람이 그 비전의 의미를 그 방향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일생생활을 일을 할 때 어느 회사에서 내가 일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회사 전체에 비전이 있고 그 비전 속에서 목표가 설정되고 목표가 설정되면 목표로 달성을 위해서 정책과 사업이 선택되게 됩니다. 그럼 그 선택된 사업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일상생활을, 일상 작업을 하는 그 내용이 비전에서 정해져 있는 그 방향과 내가 맞느냐는 내가 일을 하면서 내 일에 관한해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비전의 의미를 모를 때는 내가 하는 일이 전체의 방향 속에서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바로 좌표의 비전에 대해서 그 의미를 알고 함께 만들 때 함께 참여하고 논의하고 그래서 그 비전의 의미가 이런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그런 방향 속에서 이렇게 해석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비전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 일상생활에서 일을 할 때 그런 비전 속에서
틀에 맞춰서 방향에 맞춰서 자기 일상생활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개인 꿈을 실현하고 그것이 모여져서 회사 전체의 조직 전체의 꿈을 비전을 실현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좌표의 설정의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좌표의 설정은 단순히 만든다는 의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데 모든 사람이 참여하고 참여했기 때문에 비전이 내포하고 있는 가야 되는 방향을 함께 인식하고 그 방향 속에서 내가 내 일을 해나가는 과정, 그것이 진정한 좌표의 의미다. 그런 의미에서 좌표의 설정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입니다. 왜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하려고 할까요? 그건 여러분이 정말로 그 결과를, 좋은 성과를, 그리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열을 할 것을 나는 5일에 하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10사람이 하는데 나는 2사람이 하겠다. 그리고 그 성과물은 가장 좋은 성과물을 내가 만들어 보겠다 하는 취지에서 만드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바로 일하는 방식의 혁신의 지향점은, 근본적인 지향점은 쉽고 빨리의 2가지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플러스해서 하나의 키워드를 더한다면 결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효율적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돈을 더하고 투입에 비해서 산출이 더 좋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하는 방식의 혁신의 지향점은 쉽고 빨리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이 됐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앞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불필요한 일, 비효율적인 것을 사전에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 쉽고 빨리 일을 해야 되겠는데 쉽고 빨리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낭비하는 시간들,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많습니다. 그럼 뭐 일이 되겠습니까?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이 일은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아, 이것은 안 해도 되는 것이다. 쉽고 빨리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는 안 해도 되겠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데 항상 사전에 윗사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받다 보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기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낼 수가 없고 또 그 물건들을 신속하게 어떤 물건을 만들어낼 수가 없을 겁니다. 일정 범위 내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뭔가요? 절차에 있어서 불필요한 절차를 제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불필요한 일이나 불필요한 시간, 불필요한 절차를 제거하는 것, 그리고 비효율적인 일들을 없애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일을 쉽고 빨리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첫 번째 단계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구체적으로 실행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실행 방법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제가 어디서든지 실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의사결정과 보고의 혁신입니다. 여러분, 의사결정, 소위 얘기해서 결제를 어떻게 합니까? 정책 결제, 정책이나 사업의 결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기업에서, 정부에서 결제 어떻게 합니까? 계층을 밟아서 결제를 해나갑니다. 공무원들이, 사무관이 정책 과제를 하나 만들면 장관까지 결제를 몇 단계라고 보세요? 최소한도 6단계 정도를 거쳐야 됩니다. 그럼 6단계를 거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득해야 되고 또 한 사람 결제하고 났더니 그 사람을 결제하려면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만드는 시간보다도 결제하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몇십 배나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공무원 생활할 때 과장 때 어떤 중요한 결제를 위해서 장관실에 대기를 3번이나 했습니다. 장관이
외부에 나가면은 오실 때 되면은 결제할 사람들 순서를 정해서 대기합니다. 장관이 부속실에. 한 4사람 대기했다가 뭐 들어오시면 1시간이 있는데 이것저것 하다 보면 20-30분도 결제가 안 됩니다. 그럼 또 내일 와라. 다음에 와라. 그럼 다음에 또 기다렸다가 또 합니다. 그것을 3번이나 했습니다. 3번도 사실은 빠른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시간이 일주일 걸렸다고 그러면은 어떤 큰 것의 경우에는, 중요한 것의 경우에는 결제하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20일, 한 달이 또는 2달이 걸칠 때도 있습니다. 토의하는 데에는 당연히 시간이 들어가도 좋습니다. 결제하는데 실제 들어가는 시간은 1시간도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시간이 더 들은 겁니다. 그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결제 구조는 결제 받을 사람만 앉아있고 결제할 사람이 하나하나를 단계적으로 찾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개념을 바꾸면 결제 받을 사람은 다 모여서 있고 결제할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다 모여 있으니까 한 자리에서 다 결제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게 제가 완샷 의사결정이라고 합니다. 골프를 칠 때 샷건이라고 해서 동시에 18홀에서 출발을 합니다. 총을 쏘고 그 소리에 맞춰서 동시에 시작합니다. 그것이 완샷이죠. 샷건이죠. 이와 같이 한꺼번에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기관장을 하면서 어느 기관에서든지 이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장관 할 때는 장관, 차관, 1급들 다 모입니다. 한 방에. 그리고 관계국장이 배석합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보면 과장이나 사무관이 소속 직원이 뒤에 배석한 속에서 발표를 합니다. 10분 내지 20분 동안 발표를 합니다. 거기서 위에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반대되는 사람이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거기서 30분 동안만 토론을 하면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으로서 제가 걸러야 될 것, 확인해야 될 것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만든 사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만드는 시간이 일주일 걸렸다면 일주일에다가 결제하는 시간 30분 내지 1시간이면은 그 모든 사항은 결제가 끝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 계층 구조로 봐서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 2달이 다 걸립니다. 그럼 완전 그 시간은 낭비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여가를 활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의사결정의 혁신입니다. 여러분,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보고라는 것은 어떤 일을 처리하고 위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결과 보고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정보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보고도 계층구조로 보고합니다. 우리 관행은.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보고인데. 그 보고는 바로 만든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사무관이든 과장이든 국장이든 때에 따라서는 장관이든 간에 자기가 한 내용에 대해서 바로 인터넷에 그냥 메모로 치고 그 결과를 바로 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클릭해서 들어간 사람이 누가 봤느냐 안 봤느냐에 따라서 보고를 받은 것이 되고 안 받은 것이 됩니다. 그럼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고는 그렇게 만들어서 띄우는 것으로 보고 의무가 끝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쫓아다니면서 낭비하는 시간이 없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최고 위에 사람한테 보고를 하다 보면은 이미 시간이 다 됐을 때가 있습니다. 구문이 됩니다. 절차 밟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사결정 보고의 혁신이라는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렸던 쉽고 빨리 그리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과 보고의 혁신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논의구조의 혁신입니다. 우리는 어느 조직이든 간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항상 발생합니다. 근데 그 문제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표적인 게 대학입니다. 대학은 교수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얘기하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얘기하면 직원들이 예산이 없는데요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또 학생의 만족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어떤 형태든지 간에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왜 그게 안 될까요? 바로 논의 구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의 구조는 뭔가요?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실무적 차원에서 반드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스든 노든 논의를 하고 결론을 빨리 내줘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이것은 이런 사정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것을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또 불편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논의를 빨리 하고 논의 결과는 이래서 빨리 결정을 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런 빨리 하겠다 하는 결정을 하고 결정이 되면 반드시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논의구조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 조직들 중에서 많은 조직들이 불만이 팽배하고 되는 것도 않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그 조직으로 변해가는 것, 무사안일로 변해가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논의구조가 잘 정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일하는 방식의 혁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 논의구조를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논의한다. 그리고 논의는 반드시 예스든 노든 결론을 낸다. 결론을 나면 바로 실행한다 하는 원칙을 지켜줘야만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CEO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항을 두고 항상 선두에 서서 관찰하고 직접 참여하고 논의하고 그래서 결론을 빨리 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됩니다. 간부한테 맡겼을 경우에 절대로 회사 전체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시각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안 된다는 것을 더 많이 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을 내지를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하는 방식의 혁신, 그것은 CEO가 더 앞장서서 먼저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제가 혁신의 실행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토대 위에서 이제는 바로 다음 시간에는 연속해서 혁신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더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